내려오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아직 업장을 열지 않아서 그랬는데 위스키 병이 쫙 보이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의 1층 로비가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가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회의실과 공유 오피스 같은 핫데스크와 밍글링을 할 수 있는 존이랑 타운홀이라고 하는 거는 타운홀 미팅도 있지만 저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오늘은 발표용이라서 똑같은 화면이 분할돼서 나오지만 평소에는 뭐 디스트릭트라는 업체나 이런 쪽이랑 같이 아트웍 영상을 할 건데 저 긴 화면이 하나로 관통돼가지고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팝업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는 서로 이제 성수라는 맥락이 있겠지만 그 여러 회사, 사람, 혹은 브랜드, 여러 업종들이 자연스럽게 밍글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근데 여기에 왜 느닷없이 이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따가 또 이제 발표하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저희가 조링을 할 때 모듈이 3개가 있었어요. 워크 모듈이랑 엔터테이닝하는 모듈이랑 그 다음에 토크 모듈이라고 서로 말하고 밍글링하는 공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보시면 보통 이거 보면은 이제 여러 회사도 저희가 메타도 가고 뭐 아마존도 가고 그러면 아이패드 같은 그런 어떤 기기가 있는데 너무 잘 만나져요. 전원도 빼서 연결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무선이고 전자이크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 이것도 한 내구성도 매우 좋고 3-4년 가거든요. 그걸 다 살려야 되고 이 회의실 안을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부티크처럼 해놨지만 사실은 곳곳에 센서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요즘 화상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격 회의하고 뭐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또 할 때 이게 좀 화상회의로 이 화면을 이제 다른 쪽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 화면이 있지만 제가 말하거나 누가 말씀을 하시면 이 친구가 그 말하는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클로즈업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드라마 할 때 누가 대사 치면 그 사람 클로즈업 해주거나 근데 저랑 누구랑 둘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화면 분들도 둘이 해주고 퓨처는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8명이 원격 화상회의를 하는데 누가 말하는지 모르거나 이럴 때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고 온습도를 자동으로 맞춰줘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7시부터 예약을 했으면 제가 지금 온도가 몇 도지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고 좀 온도가 좀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조절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꽉 찼나? 화장실 제실 상태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층에서 우리가 만약 7층을 임차했다 그러면 아래층에 사람이 얼마나 되지 라는 거를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등등의 기술들이 사실은 곳곳에 숨어 있고요. 뭐 대충 이제 이 지하에 관련된 뭐 그냥 눈에 보이는 특징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서사에서 나왔고 왜 나왔는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주차 로봇, 다시 말해서 발렛을 해주는 로봇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납작한 2개가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요. 지금 자동차는 바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아래 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동차 아래로 이 자동차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2개가 바퀴를 얘가 펼쳐집니다. 얘가 펼쳐져서 앞에 2개가 안에 들어가서 펼쳐서 자동차를 들어가요. 살짝 들어서 자동차를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 건물을 착공할 때부터 이걸 전부 다 깔겠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삽두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행동 반경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하고 그냥 법 규제에 따라서 한 건데 사실 상업용 오피스에서 한국에서 주차 로봇이라는 걸 시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얘가 차나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2개가 차 밑에 들어올려서 차를 하게 되면 주차를 할 때 여기 있는 거 들어서 올려서 돌리면 되니까 회전 반경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주차 공간의 효율이 한 30%까지 더 증군될 수 있고 최대. 그 다음에 발렛 주차를 많이 하려면 발렛 기사들을 많이 대동해야 되는데 로봇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차 효율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건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서
실험적으로 요 섹션에 있는 차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누구길래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나?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작은 기업들이 법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 뭐 소카나 뭐 트루카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 법인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그래서 여기는 트루카가 있는 공간이고 이 임차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건물을 회의식을 예약하거나 출입보하다는 그 앱에서 바로 예를 들면 5층에 있는 어떤 임차사가 우리 이제 우리 회사가 계약한 이 트루카 저기 지금 써야지라고 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예약하고 내려오는 3, 4분 동안 차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 앞에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을 반납할 때도 놓고 가면 이 친구들이 다시 주차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편리하겠다. 또 이런 것들이 퍼지면 주차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화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전기차일 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쓰고 나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충전하면 사람들이 충전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 충전하고 나면 다 뽑아야지 다른 차가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자리가 저 옆에 있는 기계 옆에 하나 새로운 기계가 들어올 건데 그건 충전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유차 같은 경우가 주로 전기차로 많이 될 건데 그 차를 여기서 내가 주차하면 자동으로 발렛 이 로봇이 내가 차를 픽업하는 데까지 갖다 주고 밖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반납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갖고 와서 주차 로봇 있는 데까지 가서 주차 로봇이 팔로 저절로 문을 열어서 그 주유구 같은 그 충전구를 열어서 충전을 하고 충전이 다 되면 빼서 다시 얘네들이 와서 빈자리에다 놓고 충전이 덜 되는 차에 가서 얘네들이 다시 와서 충전을 시켜놔서 이렇게 차량을 회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주차 로봇, 충전 로봇 이런 것 그다음에 이 공유차의 앱 이런 것들이랑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주차 로봇은 아마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가동이 될 거고 저 충전 로봇은 9월 달에 이제 들어서 생길 예정입니다. 요거는 현대 위아라는 현대차 그룹에서 여기 사실은 공장에서 쓰이는 거예요. 공장에서 선반 드러내는 그런 것들인 건데 이걸 상용으로 한 거고 2층 저희가 전체를 그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지하 전기차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테슬라 슈퍼차저도 원래 저보다 더 많았는데 요즘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약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전기차 주차장일 때는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 주차장을 왜 한층 더 다 법적인 규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냐? 건물은 아시다시피 뭐 30년, 40년 갈 건데 지금이야 전기차가 보급률이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예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차 주차장이 한층이 다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를 고민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두 가지 특징이 있겠죠. 일단 매연이 없을 거예요. 매연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머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물 수밖에 없을 거야.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급속 충전을 해야 될 때 15분에서 20분 충전을 하고 내가 얼른 다시 차를 빼야 되면 그 시간에 어디를 갔다 오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오시면 만약에 내가 충전을 하는 동안에 15분에서 20분 동안 여기서 폰부스에서 화상 통화나 화상 회의를 하시거나 그냥 통화를 하시거나 여기 위에서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데스크가 있죠. 여기서 간단하게 노트북을 펴고 잠깐 15분, 10분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여기 자판기에서 여기 앉아서 휴게를 하시면서 커피 한 잔이든 음료수 한 잔 하면서 기다리거나 그 다음에 좌회전이 거의 돌아가시면 예, 화장실도 좀 쾌적하게 해놓고 이렇게 이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만든 거죠. 사실은 뭐 이쪽 저는 이쪽 업계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임대차 계약서가 두껍잖아요. 그게 대부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원복 때문에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드층을 주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인테리어 할 때 몇 억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나올 때 다시 원복 돈 들여서 원복하고 건물 훼손한 거 없는지 다 찍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공유 오피스의 장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내가 몸만 들어갔다 몸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사실은 공유 오피스라는 게 어쨌든 수익 구조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전대로 줘야 되니까. 임차 수요가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구조가 안 맞은 건데 그러면 적어도 이 건물이 그걸 직접 하게 되면 그 니즈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시대의 수요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임차 수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내지에 대한 거고, 이 스페이스 클릭을 해서 단기 임대가 가능해요. 뭐 1년, 그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서 쓰고 나가면 되고, 그게 여기 고급 라운지 캔틴인 거고, 또 회의실이나 이런 솔루션들은 아까 그 지하 워크샵에 있는 그런 것들이랑 다 동일하게 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출입 보안 인증 이런 솔루션도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가 스페이스 클릭의 그 워크스페이스인데, 이제 저희는 공용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한 층을 만약에 두 개로 나눠서 저쪽은 A라는 회사, 여기는 B라는 회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저 라운지는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좀 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리를 잘라서 파는 거. 1년 임대차가 아니고 1개월, 2개월 단위로 파는 것도 요 층으로, 요 층의 요 섹션으로 제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기를 녹아서 뭐 2자리 할래요. 보름 동안 이거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러려면 솔루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이나 솔루션들을 저희가 빌딩 OS라는 개념으로 구축을 해놨고, 이 실내 공간에 대한 것들을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보시면 여기 이렇게 웬만하면 파티션이 없어요. 웬만한 파티션이 없고, 이런 걸로 파티션의 역할을 좀 대신하고 있고, 자유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혹시 쳐야 되면 쳐야 될지 몰라서 레일을 깔아놓긴 했어요. 이 레일은 여기에 뭔가를 파티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저희가 센서를 각종 앞으로 IT 장비들이 계속 발전할 건데, 거기에 따른 센서나 장비들을 더 쉽게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실험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할 것들은 뭐냐면, 이 건물은 바닥 면적이 성수동 있는 건물 치고는 넓지만, 사실은 더 넓은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 창가에 앉은 저 사람이랑 이쪽 안에 있는 사람이랑 온도차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따가 설명드릴 빌딩오에서 같이 만든 핀포인트라는 회사랑 삼성전자랑 이 IoT 자동 AI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되는 거긴 한데, 저희 건물 인면에 루버라는 걸 같이 사무 건축이랑 같이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사무 쪽에서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OS랑 연결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 여기 팩토리얼 성수에 그 만든 빌딩 OS랑 같이 연결을 할 건데, 예를 들면 그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이 그 준공이 끝나서 안 됐지만, 만약에 바닥 공조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게 되면, 내 자리에서 여기 앉은 사람이랑 여기 앉은 저쪽 끝에 앉은 사람이랑 온습도가 다를 때 나한테 쾌적하게 맞출 수 있는 온도대로 개인화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개별 바닥 공조가 되면.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저 뒤에 있는 책상 같은 경우는 책상 높이도 조절이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특정한 기간 동안에 저기를 빌리면 그 자리의 온도, 습도, 책상의 높이가 다 솔루션으로 저희랑 개인화가 연동이 돼서 내가 앉아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내 걸로 이제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고,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TV이자 전자칠판이자 뭐 등등등인데, 이렇게 뭔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쪽 보시면 이제 아마 전자잉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예약을 하게 되면 내 걸로 돌아와요. 내 이름이 있고, 내가 하는 만큼 여기서 이제 인식해서 전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만약에 사람마다 다 복합기나 프린터기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중앙에 한 대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제가 프린트를 걸어 놓더라도 프린트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와서 이걸 대면 그때 나와요. 제가 프린트한 거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금도 따로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제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구독형 오피스라는 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계정을 구분할 수 있는 것과 그 계약 기반, 그 임차사와 그 개인, 이 건물과 임차사의 계약 기반 이렇게 페어링이 돼서 이 사람을 보안에 있어서 되게 한층 더 중요도가 높거나 그 민감한 옥상에 들여보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외부인은 어떻게 되냐 하는데, 외부인은 못 들어오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가 10층 임차사인데 이 옥상에서 행사를 하기로 해서 이제 이 옥상을 빌렸어요. 오늘 3시간 정도 빌렸다. 오늘 SPA 행사를 여기서 하기로 했다. 근데 뭐 화장실도 나가고 그런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층 임차사가 만약에 SPI였다 그러면 아까 그 앱에서 발송을 해드려요. 여러분들 QR코드를. 그럼 3시간 동안은 외부인이지만 여기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걸로 7층이나 6층이나 5층은 못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다 초대를 했는데 만약에 입찰자들이 이제 초대를 하면서 차 갖고 오셨나요? 뭐 4층 같이 내려와서 데스크에서 이거 안 하고 아예 몇 월 며칠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초대하신 그 입찰자 직원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 QR로 필요한 부분은 다 보안이 뚫릴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약속을 잡으셨을 때 이미 카톡으로 그분이 받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 링크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 차 번호를 넣으면은 그 시간 앞뒤로 30분까지 해가지고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초대하시는 분, 입찰자 직원. 이 모든 게 한 방에 통하면서 그냥 쭈루루 끝나서 다 여기서 만날 때까지 아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